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거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갖고는 노이즈가 없습니다. 네. 7월 8월 어닝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뭔가 공개방송이니까 결국은 유료 가입을 고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수익 창출에 관해서 뭐 뚝딱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없다. 단지 접근 포인트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고지를 해드린다. 이건 투자 관점, 매매가 투자 관점이면 뭐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겠죠. 근데 최대한 이제 회원들의 마음을 고려를 하죠. 비싸게 안 사드리려고. 네, 그렇게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들에 대한 어느 로케이션 장세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작전주도 하고 있는데 좀 망가졌다가 다 본전이 왔고요. 나랑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하는 거고. 뭐 그것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작전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개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황적인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30분 정도 흘렀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황적이란 거라는 것은 전문가의 뷰와 여러분과 같이 방향성이 혼연일치됐을 때 가장 확신이 좀 있는 쪽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장 이건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2023년까지 2023년에 이야기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2023년에 2번을 하겠다. 뭐까지 2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볼 때 왜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니죠. 네.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전 포인트입니까? 방송국에 이제 자리를 한 2, 3일 배웠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죠. 여러분들. 네. 이게 금리 인상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금리 인상은 언젠가가 아니고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전 포인트죠. 주식은 다수는 항상 돈을 못 법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0% 미만입니다. 네.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저게 뭐가 중요해요? 2023년에 2번 한다, 3번 한다. 언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코멘트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 쪽이죠. 그러면 이미 저는 노출을 했어요. 저희 회원들은 가장 먼저 알고 있었고요. 변수는 대외 변수를 측정을 이렇게 해야죠. 백신 보급 접종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항상 연준에서도 각종 지표와 어떤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 10년물 국채금리 뭐 등등을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편향될 수가 없어요. 왜 편향될 수가 없냐면 연준에서는 빠르게 백신 보급 접종률을 미 행정부에 조금 압박을 가할 거예요. 백신 보급이 100%로 되고 나서 사회 정상화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8, 90%에 육박을 해야지 거기에 나온 데이터베이스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 정부도 서두르는 쪽이에요. 그때 그 반등의 트리거가 8월로 다가왔을 때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게 1순위고요. 뭐 100% 육박이라고 좀 적겠습니다. 이게 1순위고요. 시기적으로 연준이 출동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8월에 갔는데 백신 보급 접종률이 뭐 8, 90% 된다. 이러면 본격적인 시그널을 주겠다 한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이때 내겠다. 근데 뭐 잭슨홀 갔는데 백신 보급 접종률이 한 번 이상 맞은 미국에 보게 되면 60% 가까이 되니까 도달을 못했다. 그럼 이야기를 또 두루뭉실하게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해석을 할 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가치주는 꺼지고 성장주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잖아요. 무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시그널 주겠다고 연준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러한 노이즈는 계속 3분기까지 진행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읽고 바로 성장주로 간다거나 가치주로 간다거나 이러면 작년 같은 현상이 나오게 돼요. 어떤 현상이냐? 2차 전지가 좀 좋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갑니다. 본인이 쫓아가고 나니까 고점이에요.
5G가 좀 좋다고 하니까 거길 또 쫓아가요. 거기가 고점이에요. 반도체가 좋다고 하니까 뭐 후공정 또 쫓아가요. 거기가 고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다 버티면 됐었단 말이죠. 뭐 다 버티면 왔었어요. 실제적으로 기회가 두세 번씩 한두 번씩은 있었다는 거죠. 올해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읽고 나서 내가 여기서 어떤 편향적인 방향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내 종목에 대한 뭔가 확신을 갖고 향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물론 방향성을 보고 매매 관점을 하긴 해요. 저희 회원들 다 각오하고 치는 쪽입니다. 단편적으로 풍력이 좋다, 풍력 그러면 뭐 풍력 치고, 태양광이 좋다 그럼 태양광 칩니다. 수소가 좋다, 수소가 치고요. 네. 그거는 근데 계속 변동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매매를 할 때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대응의 영역을 이제 뭐 무당 굿하듯이 점쟁이처럼 내가 여기 찝겠어 탁 이렇게 될 거야. 주관적인 예측을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만 하냐,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거죠. 여러분 매매를 슬슬 끝내셔야 될 시점이 와요.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센치하기 때문에 슬슬 매매에서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2월에 오신 분, 그러니까 5월에 오신 분보다는 5월에 오신 분들도 수익이 났어요. 크든 적든. 5월에 오신 분,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나는 뭐 현금이 5%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소액 자본가들은 제가 안고 갑니다. 안고 가고 있어요. 소액 자본가들이라고 하면 뭐 3천, 4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2천 이런 분들. 그 종목 뭐 소액 자본가도 20종목 해봤자 수익 뻔히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뭐 쌩까고 이야기 안 하면서 이렇게 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는 못 합니다. 왔는데 상담 받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그러면 5월에 온 사람보다는 4월에 온 사람, 4월에 온 사람보다는 3월에 온 사람, 3월에 온 사람보다는 2월에 온 사람 수익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후반기가 시작될 때 매매 관점을 다 유지했어요. 매매 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여기가 뭐 그냥 변곡이라고 할게요. 매매 관점에서 이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는 변곡. 여기를 누가 잘 마무리하냐예요. 누가 더 잘 마무리하고 가느냐. 잘 마무리할 거면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실적이 됐든 모멘텀이 됐든 작전주 세력주가 됐든 확실하게 작전주 세력주 내부 정보를 알면서 돼야 되겠죠. 뭐든 각오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것은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종목이 다 떴어요. 지금까지 제가 올해 2021년에 방에서 추천드렸던 것들은 거의 본전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기간을 투자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부분들은 소액 자본가들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인력 2, 3억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건 마무리하면서 지금 넘어가는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포트를 다시 좀 짜면서 투자 관점에 적합한 종목을 찾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올해 2월, 3월, 4월 배워의 선다 끝나면서 공개방송 할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단지 작년에 있었던 유동성 잔재를 제거 안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유동성 잔재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었어야죠. 좋으나 싫으나 뭐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매매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냥 버티기 모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돈을 돌려가지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 싸움입니다. 매매에서 투자로 잘 넘어가는 시기 조절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크게 생각하는 쪽은 아닙니다. 백신 보급 접종률 100% 육박했을 때 연준에서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투자 관점에 맞는 포트나 종목을 선취를 했을 때, 결국은 투자 관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리 인상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치주로 가든 성장주로 가든 난 무조건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골격을 세워놨어요.
늘 뼈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기도 하고 살을 붙이기도 하고 이 상태가 좀 부각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뭐 많게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렇게 매매 관점에 치고 빠지고 끌고